자, 오늘 수업 어제가 아니라 어린이날 전에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농민들. 이농민이 뭐라 그랬지? 이농민이요? 뭐였더라? 이사온 농민들. 농촌을 떠나서 이사온 농민들. 자, 그럼 밑에 이제 한 줄 남았어. 밑에 한 줄 남고 15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수업에 집중. 다 읽었어도 같이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더 알아가고, 나 혼자 읽을 때는, 잘 다루지 않았던 것들도 다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랑 읽는 거야. 자, 그 다음. 맨 밑에 줄 한 줄 읽고 15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쟁 뒤에 가난해진 나라 살림을 살리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고 떠들어대던 그때 가난한 농촌 젊은이들이 수출 역군이 되기 위해 낫과 호미를 집어던지고 도시로 밀려왔다. 자,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데 짧게 하나씩 보십시다. 전쟁이 끝났어. 가난해. 이런 가난한 나라 살림을 살리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 수출이 뭐죠? 수출이 뭐야? 수출이요? 수출. 나온다? 나온다? 자, 수출이란 말 여기 뒤에도 나오니까 15쪽으로 해서 수출이란 말 공부합시다. 가난해가지고 어쨌든 이 나라 살림을 잘 살게 하려면 수출밖에 답이 없다고 떠들어댔대. 그때 가난했던 농촌의 젊은이들이 선생님 얼굴 치우고 수출 역군이 되어 수출 역군이 되기 위해 낫과 호미는 뭔지 알죠? 낫과 호미를 집어 던지고 도시로 밀려왔다. 자, 수출이란 말이 뭘까? 수출이란 말은 들어온다? 출이니까 나간다. 수출은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거야.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막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적지도 않죠.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다 갖다 팔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은 수출 강국이에요.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해. 자동차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야.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많이 해요. 미사일도 미국한테 팔아. 아니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에서 사오는 게 많지. 미국도 수출을 많이 해.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되겠다. 수출 많이 하는 나라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전거,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를 만들 기술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신발, 가방, 옷 이런 걸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신발 공장, 옷 공장, 가방 공장 그런 것들을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출이 그런 뜻이다. 자, 그럼 공책에다 정리를 합시다. 공책은 15쪽이에요. 15쪽.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이거 내일 것까지 놓고 하니라고 밑에 거 있지만 수출의 뜻은 상품은 물건이지 상품이나 기술을 꼭 물건만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나의 좋은 기술, 우리나라의 기술을 외국으로 팔기도 해요.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돈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돈을 받고 그 기술을 그 나라에 전수해 주는 거야. 엄청 비싸지.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것보다 기술을 파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는 거야. 훨씬 더 비싼 거지.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이게 수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했다. 수출이 들어간 문장 만들기 하시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의 젊은이들이 수출 역군이란 말은 일꾼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꾼. 수출하는 일꾼.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꾼이 되기 위해 낫과 호미를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농사일을 집어 던지고 도시로 밀려왔다 이 말이죠. 농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왜 그만뒀는지는 밑에 또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죠. 나라에서는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뭘까? 왕.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 노동자들에게 왕을 적게 줘? 말이 이상하잖아. 자, 임금이란 말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월급이에요. 월급.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 쌀값을
쌀값을 싸게 고정하고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농촌에서 쌀값을 낮게 하면은 그 사람도 어, 돈이 일하는 사람도 돈을 적게 받. 그렇지. 월급을 적게 줘도 되니까 쌀값을 낮추는 거야. 쌀값을 낮추게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 그러자 쌀값을 낮췄더니 농민들은 살 길이 막막해졌다. 살 길이 어려워졌다 이거죠. 농촌은 일할 젊은이들이 다 나갔어. 공장으로 갔어, 도시로. 쌀값마저 제값을 받지 못해. 왜? 쌀값을 낮춰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쌀값을 받지 못하니 1년 농사가 늘 빚잔치가 되었다. 자, 농부들은 1년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쌀을 만들면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죠. 1년 동안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지어서 살다가 원래는 쌀을 팔아서 그 빚을 갚는 거야. 근데 쌀값이 싸니까 쌀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농촌을 뜰 수밖에 없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지. 자, 오늘은 이 노동자와 임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성규 노동자 하면 뭐가 떠올라? 노동자가 뭐야? 노동자? 응. 배웠었나? 아니, 안 배웠을 거야. 그냥 노동자란 말 들어봤어요? 노동자요? 응. 그냥 노동자. 자, 노동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도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노동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일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노동자 딱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 노동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요. 들어봤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직업이 확실하게 직업이 없는 사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래요. 자, 그러면, 노동자란 말을 일단, 노동절이란 말도 들어봤네. 자, 노동자라는 말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동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이게 지금 말이 어렵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이란 말을,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이야. 노동자는 노동하는 사람. 노동이란 말은 뭐냐? 노동이란 말을 공부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해, 또는 어떤 물건이 필요해, 또는 밥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를 노동이라 그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임금이란 말은 돈이라 그랬지, 월급. 자, 노동자를 봅시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자, 이 공책에다 이렇게 쓰게요. 노동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란 말은 밑에 나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 자, 그럼 선생님 노동자예요, 노동자 아니에요? 노동자죠. 그리고 노동자예요. 선생님도 노동을 하잖아. 이게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일을 하는 거지, 일을. 자,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일을 한다. 자, 여기다가 노동자가 들어간 문장 만들기.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노동자 하면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자, 일단 임금이란 말부터 이게 이상하더라고. 임금이란 말부터. 자, 임금은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라 왕이란 뜻도 있죠. 근데 이건 다른 말이야. 발음이 다른 말.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수당, 월급, 보수.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수당이라고 하면 되겠네.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수당, 보수, 수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월급 이런 거야, 월급, 임금. 임금이 들어간 문장 만들기. 자, 최저임금이란 말 들어봤지? 최저임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놨어.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100원만 내가 선생님이 성규한테 일을 시켰어. 선생님 성규한테 일을 시키고 임금으로 100원만 줘. 10시간 일 시키고 100원만 줘. 이러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국가에서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1시간 일을 시켰으면 최소한 이만큼은 줘라라고 정해놓은 게 최저임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노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텐데
살펴봅시다, 한번. 자, 노동자. 노동자. 이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해서 먹을 걸 얻지요. 이것도 노동이겠지? 그 다음에 또 꼭 이런 게, 땅이 없는 사람, 공장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터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죠. 임금을 받지. 이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노동은 노동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되게 불쌍하다, 안 좋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그만큼 안 좋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야. 안 좋은 대우를. 노동자들은 사실은 중요한 일, 어떤 일이든지 다 노동자가 일을 해야 그게 이렇게 고구마도 나오고 이렇게 옷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는 일이야. 중요한 일인 거죠. 노동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가 않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자들을 되게 안 좋게 취급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 노동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래도 일을 하는 건 힘들잖아. 쉬운 일이라도 힘든데, 그 노동과 노동자들 더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런 거. 아주 나쁜 어른이지. 이 지금 청소하시는 청소부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된다? 이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이게 이제 어떤 직업은 되게 우리가 예를 들어 판사, 검사한테는 이런 말 안 하죠. 의사 이런 말 안 하지. 의사한테 이런 말. 너 공부 안 하면은 저 사람처럼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말 안 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럼 청소부 여기 있는 아저씨네. 청소부 아저씨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좋겠죠. 와, 저 청소부 분 때문에, 청소 일을 하시는 분 때문에, 이 거리가, 이 도로가 깨끗하게 유지되는구나. 그러니까 참 고마운 일을 하시는 분. 물론 이 청소부 아저씨가 어렸을 때 꿈이 청소부는 아니었을 거야. 물론 청소부가 꿈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청소부가 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도 자기 일을 하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 먹고 사는 아주 훌륭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야.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이런 분들이 막, 월급을 적게 받거나 또는 이런 분들이 막 너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지. 이런 분들한테 참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어떤 친구들은 우리 학교에도 선생님한테는 되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한테는 친절하게 잘하는데 우리 학교에도 청소해 주시는 분들 있죠. 청소원 선생님 있지. 청소원 선생님은 인사도 안 하고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몰라요?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막 이렇게 근데 그 청소원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돼. 그런 분들이 많아. 여러분들 매끼 밥을 해주시는 급식소 조리원 선생님 되게 많지. 또 운전해주시는 운전원 선생님 다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은 되게 사람들이 좀 덜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일이 힘든 직업일수록 그렇겠죠. 또는 월급을 적은 직업일수록 그렇지만 그런 직업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나마 이 어른은 좀 괜찮네. 이 어른은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자, 이런 분들도 일을 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으면 힘들잖아. 또 이런 분들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을 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런 분들도 일을 적당하게 하고 쉬고 놀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게끔 해야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 이건 옛날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고 도서관에서 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고 이건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이거는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지. 김용균이라는 노동자예요. 석탄 공장에서 일하다가 석탄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가지고 목숨을 잃었어.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이 아닌 거야. 지금도 어떤 노동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노동자들 또 노동을 되게 위험하다, 어렵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거를 안전하게 바꿔주고,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월급을 하루에 이때 당시에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일했던 공장, 옷 공장에서 일했는데, 옷 공장에서 사장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 옷 공장은 재봉틀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펴거나 계속 고개 숙이고 일을 하고 허리 펴고 쉬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딴짓 못하도록 천장을 이렇게 낮게 만들어 버렸어. 천장을 여기다 해놓고 고개를 들면 천장에 머리가 부딪히는 거야. 너는 하루 종일 고개만 숙이고 요거 이렇게 재봉틀 작업만 해라. 그 재봉틀 작업을 몇 시간씩 해라? 12시간씩 해라. 그런다고 월급을 많이 줍니까? 월급도 되게 조금 줬어요. 집에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법을 어기는 사장님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5월 1일 무슨 날인지 알아요? 5월 1일? 자, 그 노동자를. 그렇지.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에요. 뭐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자, 노동자의 날이 왜 5월 1일이 됐냐? 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 됐을까? 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그 일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5월 1일 날 계속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한테 얘기도 하고. 비슷해. 아주 비슷해.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86년 미국에서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일이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영어지 이게 8시간이야. 8시간은 일하겠다. 그 대신 8시간은 쉴 수 있고 하루 24시간이잖아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은 for what we will.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예를 들어 내가 영화를 보고 싶다.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내가 놀러 가고 싶다. 하루에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여가를 보내고 싶다. 제발 이러게 해달라. 이 당시에 미국 사람들도 하루에 16시간까지 일을 했대. 16시간까지. 그러나 잠만 자고 일만 한 거야. 그런다 월급 많이 주냐? 월급도 적게 줬어요. 이 당시에 월급으로 30만 원 줬대. 30만 원. 자, 근데 30만 원 중에 15만 원이 집세로 나가는 거야. 집세로. 집 빌려서 사는 집세로 15만 원 나가고 나머지 15만 원으로는 먹고만 사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노예지. 사람이 아니라 노예지. 그러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누구는 돈을 벌겠어? 이 공장 주인들, 사장님들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1886년 5월 1일에 우리도 8시간만 일하고 싶다.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우리도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열어서 우리 촛불 집회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 전 미국 전역에로 퍼졌어. 그게 똑같은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8시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이. 그전에는 이 사람들 16시간씩 일했어요. 이때는 말도 아니, 애들도 막 성교만한 애들도 공장에 막 데려다가 일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 이런 것들을 고쳐야 우리가 이런 일들이 또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노동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겠죠. 20분 넘었어.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 그래요. 5월 1일을. 그래서 이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날인 나라가 많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데 노동자의 날이라고 안 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옛날에 노동자의 날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노동이란 말은 그냥 힘써서 일한다 이 말이야. 움직여서 일한다. 움직일 동, 일하다의 노. 근데 근로란 말은 근면하다, 부지런하다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노동해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의 날. 그러니까 국가나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의 날이야. 자, 이 말이 더 좋아요? 그냥 힘써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의 날.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노동자의 날이라는 말은 옛날에도 썼고, 요 말로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도 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데를 정리하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쌀값을 내려서 그래서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져 가지고 농촌을 더 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빚이 많이 생겨서. 자, 오늘의 숙제들 하고 있죠. 사회 강의 그냥 보면 되고 수학 익힘책 15쪽 풀고 수학 익힘책 선생님이 15쪽 풀이 영상 그거 보세요. 그 다음 14쪽도 확인하고 영어 오늘의 한 문장 성규 영어 오늘 거 했냐? 오늘 거 오늘 거는 What's your favorite season? 이거니까 방송 보세요. 녹화된 거. 그리고 리코더 오늘 리코더 나옵니다. 아이고 바쁘다. 24분까지 했네.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